커버스토리.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할 인물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소통을 이끌어내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그가 준비해온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사람과 가까이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동물은 바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옛날부터 끊임없이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 때는 신라시대, 당시 큰 개 한 마리가 궁성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서서 3일 밤낮을 꼬박 우는 기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라의 제26대 왕인 진평왕이 갑자기 승하했고 이후 백성들은 개를 앞을 내다보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죽은 뒤 자신을 키워준 주인에게 금은보화를 안겨준 보은의 상징으로 또 들불 속에 잠이 든 주인을 구하고자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 주인을 구한 후 끝내 죽음을 맞이한 충견의 이미지까지. 이렇듯 개는 긴 세월 사람의 곁에서 늘 함께해온 친근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2019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반려견에게 물려서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또 발생했죠. 승강기에서 내린 대형견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연일 터지는 개물림 사건 사고와 더불어 12kg의 폭스테리어가 3살 배기 여아의 허벅지를 문 채 끌고 가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하며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종이라 하더라도 공격성 다 지니고 있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커버 스토리 11번째 이야기.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구 천만시대. 현재 펫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7년에서 8년 사이 무려 6조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커진 산업과는 달리 반려동물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개물림 사건으로 구급 이송된 사람은 무려 2,368명. 그런데 최근 들어 수원의 한 놀이터에서 대형견인 말라뮤트가 9살 남자아이의 얼굴을 공격, 약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대형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걔가 주인분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저희 아이를 물고 난 상황이었어요. 머리 두부에 2cm 정도 가량의 상처가 2군데 있었고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레이저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추후에 필요하면 심리 검사까지 할 예정이에요.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 어린이가 이웃집 폭스테리어 강아지에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3살짜리 여자아이를 공격한 폭스테리어는 이전에도 어린 초등학생들을 비롯해 성인들까지 수차례 공격한 것이 알려지며 안락사 요청까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건을 일으킨 대부분의 견종들이 동물보호법에 분류된 맹견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려견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맹견의 기준은 무엇이며 일반견과 어떻게 나눠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맹견 5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테리어, 스탠퍼드 테리어, 그다음에 아메리칸 불테리어, 마지막으로 노트와일러가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냥 컨트롤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품종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줄을 놓치거나 울타리에서 벗어났을 때는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맹견 분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테리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땅을 파다라는 뜻이거든요. 테리어 견종은 여우나 들쥐 사냥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기질과 근성이 매우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우 사냥을 위해 개량된 폭스테리어는 특히 개들이 사냥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움직이는 동작이라든지 소리에 대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이 아이는 순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이제 사냥감으로 인식하고 달려들었던 것이 반복 되풀이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에 의해 개량된 견종은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풀독 같은 경우도 이제 소를 무는 소와 소싸움을 하기 위한 품종으로서 개량이 됐거든요. 소와 개의 싸움을 붙이는 내기가 성행했던 17세기 영국에서 소를 이길 수 있는 견종으로 불독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의 경우도 마찬가지. 도사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온 견종을 말하는데 한마디로 투견이에요. 내기를 목적으로 싸움에서 이긴 개한테 돈을 걸면 돈을 따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종인데, 어떻게 보면 싸움을 벌이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개체를 만들어준 거죠. 맹견들을 비롯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견종을 살펴보면 결국 사람들의 이기적인 문화 때문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이 있기에 모든 개에겐 충분히 공격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려견들이 보내는 사인을 읽어주잖아요. 거예요. 당신이 하는 행동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다가오지 마세요. 진정해 주세요. 하기 싫어? 그래, 안 할게. 바디랭귀지라는 몸 사인을 보내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개의 공격 신호는 어떤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의도치 않게 개들을 자극하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바로 귀엽다고 무작정 쓰다듬는 것 자체가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내 몸을 만지거나 더듬으면 불쾌감을 느끼듯이 말이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입장에서는 길 가다 느닷없이 추행을 당한 것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이때 강아지가 하품을 하거나 혀를 낼름낼름거린다면 현재 스트레스가 계속되어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반려견을 불편하게 하는 또 다른 행동은 사람도 갑작스런 괴성이나 큰 소리에 놀라지만 개들은 더 심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반려견이 침을 많이 흘리고 심하게 헥헥거린다거나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워 넣는다면 소리로 인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일반 시민들과 반려견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공공장소인 공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반려견과의 산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6곳의 공원들. 패티켓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현재 반려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훈련사 신지영입니다. 다 함께 사는 사회에서 반려견을 같이 안전하게 산책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좀 자세하게 생각을 잘 안 하시고 내 반려견이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직접 돌아다니면서 좀 조언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지금 저렇게까지 줄이 길어지면은 근데 이렇게 지금 커브 털 때 저쪽에서 만약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런 경우에는 추스르기가 힘든 경우죠. 또 자동줄. 와, 다 자동줄이에요, 다. 저렇게 길어지죠, 지금. 강아지들이 좁은 공간에서도 자동줄을 자기네들이 길게 다니고 싶어 할 거예요. 보호자와 간격이 좁아지면 불편해한다든지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유독 자주 언급하는 자동 목줄. 다른 공원의 실태는 어떨까? 공원 곳곳에 패티켓 안내문 덕분인지 대부분이 목줄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길이가 정해진 줄을 쓰고 계시네요. 하지만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법. 금세 위험한 상황들이 포착됐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개의 표적이 되기 쉬운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것. 개들이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개의 눈앞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물론 대형견 근처에도 쉽게 노출되는 아이들. 봐봐, 지금 교육이 필요해요. 모든 개한테 저렇게 다가가지 말아라.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개를 둘러싸고 보는 것입니다. 넷은 행복해 보이는데 강아지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아이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긴다거나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겠죠. 특히 아이들이 많은 장소에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아이를 보고 흥분해 달려드는가 하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기들과 강아지, 개의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보호자가 목줄을 꼭 잡고 개를 컨트롤하지만 아이들을 보고 이미 흥분 상태인 반려견은 다른 아이들도 뚫어져라 주시합니다. 그러니까 강아지의 바디랭귀지를 잘 못 읽고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좀 배우는 경우가 있어요. 강아지들은 쟤네들은 별로야. 사고는 원래 한순간이에요. 조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던 한 반려견은 유모차를 발견하자 갑자기 달려듭니다. 강아지가 애기한테 달려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개와 개도 이러다가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원 한가운데서 개싸움이 벌어지지만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견주들. 나 이거 진짜 위험해. 유모차에 줄을 묶고 이동하던 도중 다른 개와 싸움이 일어나지만 제압을 못하기도 하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반려견을 목줄을 이용해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자동줄을 쓰다 보면 사고가 계속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동 목줄로 인해 개에게 끌려다니는 견주들. 이게 뭐야? 뭐야, 줄 안 한 건가? 패티켓을 떠나서 이건 법이니까 무조건 산책줄은 어느 순간에서도 하고 있어야 돼요. 제 목줄 묶으면 원래 좀 개들한테 정서적으로 안 좋잖아요. 얘를 다니고 순하고 묶어놓는 개가 원래 성질이 사납거든요. 저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원인 세 번째는 반려견 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내 답답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반려견과 견주, 그리고 비반려인까지 불편한 공존을 하고 있는 상황. 반려견 공원을 조금만 지금보다 늘리면 이런 사고나 논란이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조사해본 결과 80%의 보호자분들은 패티켓을 잘 지켜주셨고 20%의 다른 보호자분들이 크고 작은 그런 패티켓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부분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5% 이하로 내려가야지만 사고가 줄고 우리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말은 솔직히 반려견 교육을 받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로 다들 인식을 하고 계세요. 제가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요 라고만 말해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줄을 좀 짧게 잡고 좀 서로 그렇게 배려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나 소수의 견주들이 패티켓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 잇따르자 일부에선 개가 공포를 넘어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와 견주를 동시에 안락사시켜야 한다. 사람 무는 게 모아놓고 물어뜯기게 해봐야 정신 차리지. 댓글에 진짜 화난 댓글들이 많아요. 화가 나신 거죠. 사실 지금 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거나 개를 왜 키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몇몇 분들의 잘못으로 많은 반려인분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응원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우선은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호자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잘못을 왜 개의 사형으로 가야 하는지 저는 이걸 되게 물어보고 싶어요. 불쌍해서 입마개 뺐다니 사고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본인이 물렸다고 생각해봐요. 개가 불쌍한가? 맞습니다. 머리 리드줄이나 입마개 꼭 하고 다니세요. 줄 절대로 자동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씌우려고 한다면 싫어한다고 하지만 사람과 함께 살려면 조금 불편한 것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려인분들이 조금 어떨 땐 억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 중심의 사회예요. 어떤 분들이 이러시거든요. 반려인분들 중에서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동물을 좀 무서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사람 이상해. 개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되게 좁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 댓글들을 본다면 사람을 물어뜯은 개는 안락사 시켜야 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저 개는 하루빨리 안락사 시켜야 됨. 안락사를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개의 성격과 성향이 사람과 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어린아이를 사냥 본능 공격성으로 사냥하듯이 공격을 한다면 그 아이는 사람과 살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사냥 본능 공격성은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특정 대상을 특정하게 되고요. 아주 조용히 다가가면서 스토킹과 같은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집요하게 쫓아가서 물고 놓지 않습니다. 사람과 살 수 없을 정도의 공격 성향을 보이는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